아들이 직접 어머니를 이사회에서 공식 해임했습니다. 그것도 차가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는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낳았다는 사실조차 숨겨온 아들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장면 단순히 막장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복수의 완성이었으니까요. 모든 배신은 이미 계획돼 있었습니다. 모든 우연은 사실 의도된 선택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드라마를 처음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 또 재벌가 불륜 복수극이구나.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증명해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남자는 단순한 불륜극이 아닙니다. 이건 한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고 또다시 이용하는 과정을 20년 넘게 이어온 생존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짓밟힌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한 아주 치밀한 복수극입니다. 이 드라마의 중심에는 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최화영. 드림호텔 대표이자 마 회장의 며느리이자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족도 아들도 쌍둥이 자매도 서슴없이 희생시켜온 냉혈한 악녀입니다. 배우 오현경 씨가 연기하는 이 인물은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모든 비극의 설계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화영은 처음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점점 괴물이 되어간 걸까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드라마가 시청자를 끝까지 붙잡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 속마음과 숨겨진 관계를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줄거리 요약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 해부입니다. 먼저 이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핵심 인물들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관계와 실제 속에서 흐르는 감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드림호텔 대표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는 살인교사도 마다하지 않는 두 얼굴을 가진 인물입니다. 최화영의 가장 무서운 점은 위기에 몰릴수록 더 독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수많은 거짓말로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오장미를 제거하기 위해 트럭으로 밀어붙이는 끔찍한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마서린이 그 화를 당하게 되면서 오장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최화영에 대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 한 문장이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그녀에게 도덕은 없습니다. 오직 욕망과 생존 본능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최화영은 아들 강준호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믿었을까요? 이 드라마의 감정선과 복수극을 이끄는 비운의 주인공입니다. 마서린과 쌍둥이 자매라는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거 최화영이 오장미를 제거하려다 실수로 마서린이 그 화를 당하면서 오장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불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한 인물입니다. 오장미의 겉모습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누구보다 단단합니다. 수많은 함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감정에 치우쳐 이를 그르치기보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격하는 냉철함을 보여줍니다. 든든한 조력자 금순이 오장미의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그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복수를 돕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오장미라는 인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단순한 피해자에서 능동적인 복수자로 변모해 간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과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력자인 금순과의 공조가 최화영의 몰락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남부와 영자의 아들, 그리고 최화영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강준호는 어린 시절 자신을 무정하게 버린 생모 최화영에 대한 깊은 원망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를 찾았지만 감동의 상봉 대신 서로 정체를 모르는 척하며 비즈니스 파트너 혹은 적대적 관계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서로가 엄마와 아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은 모를 것이라 믿으며 치열한 심리전을 벌이는 인물입니다.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이 대사가 강준호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는 오장미를 향한 일편단심을 보여주며 극의 로맨틱한 텐션을 책임집니다. 복수극이라는 거친 전개 속에서 시청자들에게 유일한 휴식처와 설렘을 제공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동시에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운명에 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장미의 복수를 응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생모인 채화영을 제 손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비극적인 운명에 괴로워합니다. 채화영이 내 아들은 어디 있을까? 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릴 때 그 앞에서 무표정하게 대응하며 시청자들에게 극강의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준호는 과연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채화영은 끝까지 아들인 줄 몰랐을까요? 장미의 연인이자 남부와 영자의 아들, 준호의 동생이며 변호사입니다. 강백호는 위기에 처한 오장미를 발견하고 그녀가 복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인물입니다. 채화영의 비자금 세탁이나 과거 범죄 기록을 추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실무적인 해결사 역할을 수행합니다. 적 앞에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지만 오장미 앞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다정한 첫눈에 반한 면모를 보입니다. 채화영의 회유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위조차 돌보지 않는 강직한 성격입니다. 복수극이 진행될수록 강백호의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정보력이 채화영의 권력을 흔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사회 현장에서도 오장미가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치밀한 사전 작업 덕분이었습니다. 염산월의 딸이자 드림호텔 직원, 상류층의 포식자, 채화영과 같은 부류인 척하며 그녀의 사교계와 비즈니스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대놓고 칼을 휘두르는 오장미와 달리 뒤에서 모든 상황을 관망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판을 뒤엎는 인물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의 심장을 찌르는 말을 내뱉습니다. 채화영이 당황할 때마다 던지는 뼈있는 한마디가 극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채화영의 과거 약점이나 비자금 흐름을 쥐고 흔들며 그녀를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홍주가 왜 채화영을 무너뜨리려 하는지 그 목적이 베일에 쌓여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의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더 큰 이권을 위해서인지 시청자들을 궁금하게 만듭니다. 채화영의 수하로 온갖 꾸준 일을 도맡아 했으나 결국 오장미와 손을 잡고 채화영의 등에 칼을 꽂는 인물입니다. 채화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사냥개는 주인을 문다는 말처럼 그녀의 변심은 채화영이 몰락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내부적 요인이 됩니다. 한영자의 남편이면서 채화영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모든 악연을 만든 인물입니다. 채화영을 만나러 가다 사고를 내고 귀복길 장미의 양부에게 누명을 씌우는 등 초반부 갈등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불륜과 과거 잘못이 드러나며 채화영에게 이용당하다 버려질 위기에 처하는 몰락의 전조 역할을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살다 진실을 마주하며 각성하는 인물입니다. 처음엔 채화영의 기세에 눌리지만 내 아들 준호와 백호를 지키기 위해 채화영과 맞서 싸우는 강인한 모성애를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오장미의 시어머니가 되어 그녀의 복수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심정적 지주 역할을 합니다. 채화영의 모든 악행을 현장에서 수행하지만 준호의 출생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채화영에게 충성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위해 언제든 배신할 준비가 된 기회주의적 조력자입니다. 준호에게 진실을 흘리며 채화영의 파멸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화영에게 무시당하며 시녀처럼 일하지만 과거의 치부를 모두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채화영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 오장미와 손을 잡고 그녀의 위선을 세상에 알리는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딸 홍주를 지키기 위해 채화영과 처절하게 몸싸움을 벌이며 극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는 이사회 현장입니다. 위기에 몰린 채화영은 아들 강준호에게 간절한 도움의 눈빛을 보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장면, 이 순간만큼은 채화영도 한 명의 연약한 인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준호는 차가운 미소와 함께 채화영의 등에 칼을 꽂는 해임 서류를 내밀습니다. 준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님,
이제 그만 쉬셔야겠습니다. 이 대사의 무게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사내 정치가 아닙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수십 년 묵은 복수입니다. 최화영의 처절한 표정이 압권으로 펼쳐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모자 관계임을 알면서도 철저히 모르는 척 연기합니다. 소름 돋는 심리전. 두 사람은 서로가 모자 관계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왜 이렇게 강렬하냐면 최화영은 자신이 해임하는 상대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면서 해임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사회의 장면은 최화영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권력이 아들의 손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 드라마의 가장 카타르시스 넘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강준호는 어머니를 무너뜨리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통쾌함? 아니면 비극적인 슬픔? 이사회 장면이 이 드라마의 감정적 클라이맥스라면 이 장면은 증거전쟁의 핵심입니다. 염산월이 최화영을 향해 이렇게 압박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설린이가 쌍둥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최화영이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비밀, 오장미와 마설인이 쌍둥이 자매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최화영의 모든 거짓 서사가 이 비밀 하나로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기다렸다는 듯 염산월이 외도하는 사진을 뿌리며 반격합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건 바로 너야. 그런데 이 사진 사실 최화영이 사람을 붙여 술을 먹이고 찍은 조작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이미 염산월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즉, 최화영은 자신의 비밀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정보를 흘리고 있었을까요? 한편 강준호는 이미 흥신소를 통해 최화영의 모든 악행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최화영 대표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봤느냐는 질문에 알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라는 답이 돌아올 정도로 파멸의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건 최화영이 반격을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이미 그 반격 이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체스 게임에서 한 수 앞을 보는 것과 세 수 앞을 보는 것의 차이. 이게 최화영과 강준호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최화영이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최화영의 든든한 방패였던 강남부는 오장미가 제시한 손이 사고의 진실 앞에 무너집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이를 지켜보던 아내 한영자는 남편과 최화영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신하고 폭주하며 이사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듭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당신들이야. 한영자의 분노는 최화영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몹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한영자의 감정이 얼마나 응축되어 있었냐는 겁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의 외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눌린 감정이 이 순간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아내의 분노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삶 전체를 되찾으려는 절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한영자는 정말 이 순간까지 최화영과 남편의 관계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며 폭발의 타이밍을 조절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영자가 이 이사회 현장에 나타난 타이밍이 너무도 절묘하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최화영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에서 왔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수족이라 믿었던 이강혁은 비자금 루트를 넘기고 양금수는 마서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결정적 녹취록을 현장에서 재생합니다. 이 장면의 충격은 단순히 비밀이 폭로되는 것 이상입니다. 최화영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그녀를 가장 완벽하게 배신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냥개는 주인을 문다. 양금순의 변심이 최화영이 몰락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내부적 요인이 됩니다. 비극적 진실. 최화영은 준호에게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지만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당신을 용서 안 해. 이에 최화영은 마지막 변명을 쏟아냅니다. 넌 내 아들이고 설린이는 내가 낳은 친딸이 아니야. 듣고 있던 오장미 마서린으로 살고 있던 오장미는 밖에서 이 대화를 듣고 경악합니다. 그럼 최화영이 낳은 아들이 강준호 본부장이었다고?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 순간의 충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채화영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설린이는 내 친딸이 아니야라는 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게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끝까지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피해 옥상으로 도망친 채화영 앞에 오장미와 오태평이 나타납니다. 설린이가 죽어가던 그 자리, 너도 똑같이 느껴봐. 채화영은 환각 속에서 발악합니다. 쓸쓸한 엔딩.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갑을 차는 채화영의 뒤로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는 아들 강준호의 쓸쓸한 뒷모습과 함께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강준호의 뒷모습이 담긴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준호는 어머니가 수갑을 차는 걸 바라봅니다. 멀리서.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시선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수의 완성에 따른 통쾌함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인가요? 강준호라는 인물의 가장 비극적인 면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원망하면서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완전히 미워할 수 없는 감정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 하나가 수십 분의 대사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각 인물의 심리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겉모습 우아하고 품격 있는 드림호텔 대표. 가족을 위하는 어머니. 진짜 속내 위기에 몰릴수록 더 독해지는 지독한 생존 본능. 단 한 번도 진심으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언제나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채화영의 가장 큰 비극은 그녀가 스스로 만든 고독 속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아들도 수족도 남편도 모두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녀가 먼저 그들을 도구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수단으로만 본 자의 말로가 이것입니다. 겉모습 냉정하고 능력 있는 비즈니스맨. 채화영의 견제를 받으면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 진짜 속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사랑에 서툴고 오장미에게 집착하거나 반대로 밀어내며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채화영이라는 거울 악녀를 상대하기 위해 스스로도 괴물이 되어가는 차가운 인물입니다. 준호에게 가장 지독한 결핍은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는 사랑을 받는 법을 모릅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서툽니다. 오장미에게 보여주는 따뜻함조차 어딘가 어색하고 불안합니다. 겉모습 연약해 보이는 피해자. 진짜 속내 누구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복수자.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역이용합니다. 오장미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녀가 복수를 하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채화영처럼 괴물이 되지 않으면서 채화영을 이기는 것. 이게 오장미가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과연 끝까지 그 선을 지킬 수 있을지가 이 드라마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겉모습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변호사. 진짜 속내 오장미를 향한 일편단심과 채화영에 대한 분노가 공존하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균형 잡힌 인물. 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거의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채화영의 협박에도 유혹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가 워낙 격렬하다 보니 백호의 존재가 시청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과연 백호는 언제까지 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오장미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은 강준호입니다. 오장미는 억울하게 당했지만 복수의 주체가 되어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적이 누군지 알고 그 적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어떨까요? 그의 적은 자신의 어머니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낳고 버린 어머니. 그는 어머니를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감정 사이에서 평생 찢겨왔습니다. 정말 이 인물은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그 자신도 가해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강준호가 채화영을 해임하는 그 순간 과연 준호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었을까요? 이 타이밍에 벌어진 이사회 해임이 단순한 사내 권력 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묵은 복수의 완성이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채화영은 과연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 끝까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이용하려 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채화영이 준호를 특별히 경계하면서도 동시에 곁에 두려 했던 행동들.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 경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 아들임을 알아챈 모성의 잔재가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걸까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따로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내내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채화영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녀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었을까요? 드라마는 그 답을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들을 추적해보면 무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채화영은 살아남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처음엔 도덕을, 다음엔 타인의 행복을, 그 다음엔 가족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인간성마저 포기했습니다. 이게 비극이 아니면 뭘까요? 물론 그녀가 저지른 악행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서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도, 오장미를 수십 년 동안 짓밟은 것도, 아들을 버린 것도. 하지만 이 드라마가 무서운 건 채화영이라는 인물이 우리와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암시를 주기 때문입니다. 욕망, 생존 본능, 자기보호. 이것들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채화영은 그것을 제어하지 못했고 결국 그것에 잡아먹혔습니다. 그게 이 드라마가 시청자를 끝까지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채화영이 수갑을 차고 끌려간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끝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에 몰릴수록 더 독해지는 게 채화영이라는 인물의 본질입니다. 법적으로 체포되더라도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증거 조작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법정 공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화영은 법정에서도 모든 것을 부정하며 새로운 역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준호가 증언에 서게 된다면 그 장면은 이 드라마 최고의 감정적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아들이 법정에서 어머니를 증언하는 장면.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마대창의 반격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화영의 남편 마대창은 지금까지 아내의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온 비겁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몰락하는 순간 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채화영을 완전히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새로운 패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강준호와 오장미의 관계 위기도 예상됩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강준호와 오장미는 서로의 정체를 완전히 알게 됩니다. 채화영이 준호의 어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오장미는 채화영의 최대 피해자라는 사실. 이 관계 위에서 두 사람이 과연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후반부의 핵심 갈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홍주의 진짜 목적 공개도 기대됩니다. 진홍주가 채화영을 무너뜨리려는 진짜 이유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정의감인지 아니면 더 큰 이권이 걸린 계획인지. 이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또 한 번 판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낮지만 가장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채화영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준호에게 진심으로 어머니로서의 감정을 고백하는 장면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심이든 마지막 살아남기 위한 계산이든 간에 그 장면이 온다면 시청자들은 또 한 번 채화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복수는 쉽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불가능에 가까운 감정을 끝까지 건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남자라는 제목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제목이 단순히 첫 번째 남자라는 낭만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드라마를 절반밖에 본 게 아닙니다. 오장미에게 첫 번째 남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강백호라고 할 것입니다. 그녀를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한 남자. 하지만 저는 다르게 봅니다. 오장미에게 진짜 첫 번째 남자는 채화영의 아들 강준호일 수 있습니다. 오장미의 삶을 처음으로 뒤흔든 남자. 그리고 그 관계가 복수극의 핵심 감정선이 됩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채화영에게 첫 번째 남자는 강준호, 즉 자신이 버린 첫째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에게 결국 무너지는 채화영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진짜 골격일 수 있습니다. 제목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 황당한 장면들 있습니다. 과장된 연출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보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들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했을 때의 분노, 오랫동안 억눌렸던 것이 터지는 카타르시스, 버림받은 아이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를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 이건 막장이 아닙니다. 이건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현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최화영의 몰락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느끼는 쾌감, 그것은 단순한 악인의 처벌에 대한 쾌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삶에서 불의가 결국 무너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감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막장이면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최화영 캐릭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물이 이 드라마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최화영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지독한 생존 본능입니다. 위기에 몰릴수록 더 독해집니다. 이 사회에서 오장미의 생존을 확인한 후에도 무너지기보다는 다시 반격을 준비하는 악착 같은 면모를 보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이런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체포되어도 사회적으로 매장되어도 그 끈질긴 생존 본능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최화영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권력도 돈도 지위도. 하지만 진심으로 그녀 편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배신했고 수족들은 배반했으며 남편은 처음부터 그녀의 권력에 기생한 것뿐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스스로 그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도구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녀 곁에 남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화영이라는 인물의 진짜 비극입니다. 막대한 권력을 가졌지만 결국 혼자 무너지는 인물. 이게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킬 수 없다. 오직 관계만이 사람을 지킬 수 있다. 강준호라는 인물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이 첫 번째 남자인데 사실 진짜 첫 번째 남자의 이야기는 강준호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최화영에게 버림받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버림받음의 상처가 그를 지금의 강준호로 만들었습니다. 최화영을 향한 분노, 그것이 그를 성공하게 만든 동력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이기겠다는 집착, 어머니에게 인정받겠다는 무의식적 욕구, 그리고 그 욕구를 철저히 부정하려는 자기 방어. 이 복잡한 감정들이 강준호를 이 드라마에서 가장 입체적인 인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오장미에게 이끌리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오장미는 최화영의 피해자입니다. 그녀를 돕는 것은 동시에 최화영에게 상처받은 자신을 돕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준호는 오장미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의식적인 선택인지 무의식적인 끌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드라마를 단순한 복수극 이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물리적으로 잔인한 장면들도 있지만 진짜 잔인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심리적 폭력의 장면들입니다. 최화영이 준호에게 해임 서류를 받는 장면. 아들의 손으로 공식 해임되는 그 순간의 최화영 표정. 그 표정 하나가 어떤 폭력적인 장면보다 더 강렬합니다. 그리고 준호가 최화영의 용서 요청을 거절하는 장면. 절대 당신을 용서 안 해. 이 대사가 이 드라마에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잔인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준호도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상처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복수하는 자신도 소모시킵니다. 이 드라마는 그 진실을 아주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최화영이 수갑을 찼다고 해서 이 드라마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미 드라마 구조상 최화영이 단 한 번의 몰락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건 이 드라마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진홍주의 진짜 목적. 그녀가 최화영을 무너뜨리려는 이유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오장미를 돕기 위한 정의감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더 큰 계획이 있는지. 마서린의 진실. 마서린은 완전히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있는 것인지. 만약 마서린이 살아있다면 그 등장 자체가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렬한 반전이 될 것입니다. 마대창의 최후 선택. 최화영이 무너진 이후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 드라마의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장미와 강준호의 관계 결말. 이 두 사람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을지, 아니면 최화영이라는 존재가 그들 사이에 영원히 걸림돌이 될지.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이 수갑을 찬 그 순간 어딘가에서 새로운 판이 펼쳐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남자가 시청자들을 끝까지 붙잡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극적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불의에 대한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억울해도 참아야 합니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합니다.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다릅니다. 억울한 자가 일어납니다. 부당하게 짓밟힌 자가 반격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한 자가 무너집니다. 그게 카타르시스입니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그 통쾌함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건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의감의 대리 만족입니다. 첫 번째 남자는 그 감정을 가장 극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최화영이 어둠이라면 오장미와 강백호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도 그냥 빛이 아닙니다. 오장미는 가장 깊은 어둠을 경험한 사람이 바라는 빛입니다. 그녀가 복수를 이어가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그 과정이 이 드라마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강백호는 가장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주는 안정감입니다. 최화영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흔들리고 배신합니다. 하지만 백호만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시청자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는 이유입니다. 이 두 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단순한 막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최화영. 그리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준호의 뒷모습. 아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를 돌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서 어머니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장면 하나가 이 드라마 전체를 요약합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이겨도 아프다. 그 쓸쓸한 진실이 이 드라마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악녀가 몰락하는 복수극이 아닙니다. 이건 버림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며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화영의 몰락이 가까워질수록 그 몰락을 이끈 자들의 상처도 함께 드러납니다. 복수가 끝난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준호는 어머니를 무너뜨린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오장미는 복수를 이루고 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진짜 시작이 있습니다. 최화영의 몰락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드라마보다 더 강렬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때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지금이 딱 그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드라마 최고의 장면 또는 가장 분노한 장면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리뷰를 더 깊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